심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엔진 교체에 맞춰 설계부터 전면 변경에 들어간 035기. 그러나 시험 비행에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급기야 공군 훈련기로 사용 불가라는 보고서까지 제출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던 공군의 차기 훈련기 도입. 때를 기다렸다는 듯 외국 항공기 수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커지는데, 이대로라면 035기는 물론 KT-1 사업 전체와 국산 항공기 개발의 꿈이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 개발팀은 이 철체절명의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비행기가 혹평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비행기는 학생 조종사가 타기엔 너무나도 불안정하다. KTX-1 035기를 시험 비행한 션 로버트의 평가였습니다. 10년 이상 매달려온 국산 항공기 제작의 꿈이 추락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과연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을지 당시 주역을 모시고 생생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연에서 제3연구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시고 KT-1을 비롯한 다양한 항공무기 체계 개발을 이끌어 오신 조태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태환입니다. KT-1의 체계 개발 단장을 역임하신 이재명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KT-1의 체계 종합 분야를 책임지셨던 이수용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용입니다. 마지막으로 KT-1의 설계부터 KF-X 탐색 개발 사업까지 수많은 항공기 개발을 이끌어 오신 이대열 박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대열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KTX-1의 선행 개발이 시작되면서 엔진이 550마력에서 1000마력급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제작된 035기가 결국 많은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군은 새로운 훈련기 도입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조 박사님, 네네. 3호기 문제 때문에 공군 참모총장까지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조 박사님께서도 그 당시 당연히 또 참석을 좀 하셨겠지만, 참석했습니다. 예, 네. 당시 회의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침울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군의 기본훈련기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초기부터 찬성하는 그룹과 그리고 개발을 반대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잘 나가던 그런 KT-1 개발 프로젝트가 035기의 비행에서의 그 성능이 어렵다라고 하는 션 로버트의 보고를 받자마자 반대하던 팀들의 그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해외 구매를 추진하던 그 그룹에서 특히 오퍼상들을 중심으로 한 공군의 간부들 또 많은 분들이 다시금 해외 구매를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군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이 사업을 중단하고 해외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팽배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공군 참모총장께서 국가연에게 그러한 의사를 전달해 주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이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서 우리 그 당시에 국가연의 소장이셨던 배문환 소장께서 제게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이것을 과연 수정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시간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했고, 그의 힘을 입어서 우리 배문환 소장께서 우리 그 당시 부소장님하고 또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이재명 대령님하고 또 저를 함께 대동하고 공군본부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군 참모총장님 그리고 박춘택 참모차장님 그리고 모든 참모 부장님들 장군님들과 함께 공군에 있던 항공공학 전문가들도 함께 모여서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배 소장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시간만 주어진다면 정말 이걸 고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고칠 수 있다고 대답한 것에 큰 힘을 얻어가지고 전문가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있었던 많은 그 문제점들에 대한 조목조목 과학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션 로버트의 이제 평가 보고서가 공군이나 국가연이 이제 똑같이 암담하기는 마찬가지였었을 텐데요. 그래도 결국 문제 해결책은 이제 국가연이 좀 제시했을 것 같은데 이종영 박사님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예. 원래 이제 저희 탐색 개발 때 개발한 시제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공무원 시험병 조종사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해외에서 교육을 1년 이상 아주 저희 전문 교육을 받고 와서 이제 그때도 이 시험비행 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자기들이 봤을 때 좀 문제되는 걸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 체계 사업부가 있고 이제 기술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매트릭스 제도로 이제 저희들이 운영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사천에서 시험비행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비행 보고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있는 그 디자이너들 입장에서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긴가민가 이 사람 조종사들이 뭘 안다고 내가 설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야전에 비행도 해봤고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에 이제 미국의 NTPS 교장 션 라버트가 이제 와서 비행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몇 번 했습니다. 해보고는 이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때는 이제 영어로 보고서를 쓰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 사업부뿐 아니라 3본부 전체에서 굉장히 문제가 이제 크게 됐죠. 그럼 모든 보고서가 그냥 공군본부, 국방부 이런 데로 다 알려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좌우지간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만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약 한 100일 정도의 설계, 그 다음에 제작, 수정, 재조립하는데 한 100일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100일 작전을 갖다가 이제 수립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에서 이 켈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스컹크 웍스 팀을 옛날부터 운영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단기간에 아주 비밀리에 다른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특히 뷰로크래시, 관료주의가 거기 개입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비밀스럽게 했습니다. 스컹크가 그 냄새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까이 못 갔습니다. 그런 팀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 내부로는 스컹크 웍스 팀을 구성을 해서 현장에 가서 그 당시에 대우중공업이 창원에 항공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원에서 그 당시에 도면을 막 이 지상으로 운송하고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현장에서 설계, 제작, 조립을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최단 시간 내에 설계, 제작, 조립할 수 있도록 스컹크 웍스 팀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상부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승인을 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KTX-1 공사모기 부하를 책임질 특별 설계팀.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팀을 스컹크 웍스라고 불렀다. 이른바 비밀 개발팀을 지칭하는 스컹크 웍스. 이 명칭의 유래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 성공으로 인류는 하늘로 가는 길을 얻고 미국은 항공산업을 시작하게 된다. 특히 공중전이 본격화된 2차 대전 중 미국은 군용기 30만 대를 비롯 전투기와 폭격기 각 10만 대 등 엄청난 양의 비행기를 만들어내며 항공산업의 전성기를 맞는다. 하지만 짧은 기간 엄청난 물량이 필요한 전쟁이 끝나자 과도하게 확장된 항공산업은 생산 설비가 남아 돌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 1970에서 80년대를 거치며 수많은 항공업체들이 퇴출됐고 냉전이 끝난 1990년대에 들어서는 32개의 방산업체가 9개로 정리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랑이 몰아치는 동안 꾸준하게 신기술과 차세대 항공기를 개발하며 선두를 고수해온 기업이 바로 록히드 마틴이다. 1950년대 민간 수송기 부문에서 연이은 사고로 경쟁사인 보잉에 밀렸던 록히드는 결국 민항기 부문에서 철수하며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 하지만 이는 록히드에게 전화위복이 되었다. 첨단 군용기 개발에 잇따라 성공하며 지금까지 1위의 방위산업체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록히드 마틴은 시대를 앞서는 차세대 항공기를 연이어 개발하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창의력의 모태가 바로 스컹크웍스라는 조직이다. 제2차 대전 중 독일 전투기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위협을 느낀 미 공군은 록히드 마틴사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 제작을 주문한다. 록히드 마틴사는 회사와 미 공군의 명운이 걸린 이 사업을 촉망받던 항공기 설계사 클래런스 켈리 존슨에게 맡긴다. 켈리 존슨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6개월. 미 공군의 요구는 경쟁국을 압도할 신형 제트기의 설계였다. 결코 녹록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켈리 존슨은 급소수의 개발팀을 이끌고 회사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외딴 지역에 마련된 서커스 텐트를 빌려 연구실을 차린 후 관계자 외에는 그 누구의 출입도 불허한 채 연구를 진행한다. 이 천막 연구실이 바로 스컹크웍스다. 인근 고무 가공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심해 엔지니어들이 방독면을 쓴 채 출근한 데서 비롯된 이름인데 현재 록히드 마틴은 이 명칭을 상표권으로 등록해 무형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록 냄새나고 동떨어진 천막이었지만 스컹크웍스의 성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개발 시한을 무려 한 달 이상 앞당겨 143일 만에 개발한 P-80 전투기는 제2차 대전 직후부터 9,000대 이상 팔려나가는 빅히트 상품이 되었고 1954년에는 세계 최초로 마하 2를 돌파해 15개국에 판매된 초음속 요격기 F-104 역시 스컹크웍스의 작품이다. 이후에도 스컹크웍스는 U-2 정찰기를 비롯 수많은 명품 항공기를 개발하며 록히드 마틴의 명성을 드높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컹크웍스가 이처럼 빛나는 성과를 남기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는 것이다. 새로 개발한 소형 여객기가 싸구려 전쟁 잉여품에 밀려 외면을 받기도 했고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수직 이착륙기는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록히드의 경영진은 일체의 간섭 없이 켈리 존슨과 스컹크웍스 팀을 지원했고 결국 그 실패를 수백만 배 만회할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처럼 스컹크웍스는 과학자들이 관료주의에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했을 때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이후 수많은 연구기관의 본보기가 된다. 실제 랜덤하우스 사전에는 스컹크웍스를 비밀리에 진행되는 컴퓨터, 항공우주 분야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록히드 마틴의 경쟁사인 맥도널드 더글라스를 비롯해 IBM과 모토로라,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구글 등 성공적인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스컹크웍스 방식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모기의 안정성 문제로 중단 위기에 직면한 KT-1 개발 사업.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스컹크웍스의 전략을 선택했다. 록히드 마틴과 켈리 존슨의 판단처럼 연구진에게 최고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보장하는 전략만이
짧은 기간 내에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 당시 이제 우리 이수용 고모님도 시험 비행 결과에 대해서 상심이 굉장히 좀 크셨을 텐데 저 어떻게 또 대응을 하셨습니까? 사실 그 시험 결과를 듣고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상당히 낙심이 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탐색 개발을 쭉 또 하고 요 앞에 시간에 쭉 이야기한 것처럼 선행 개발 진입하기 전에 또 천마력 엔진 문제, 그 다음에 해외에서 항공기 20대 구매해오는 이런 문제 등등 해가지고 사실 설계 기간도 한 1년 사업 시작하고 난 다음에 1년 거의 허송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한 1년 반 동안에 이제 실제적으로 디자인 프리즈하고 실제 3호기가 나온 상태에서 그 기간 중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도 엄청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낙심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랬을 절 포함해가지고 다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쨌든 이 사업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사실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좀 많은 어려움을 그렇지만은 이 KT-1이라는 게 이제 공군의 훈련기 소요도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거든요. 훈련기 소요도 만족해야 되지만 우리 한국의 항공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는 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우리 항공산업이 전체 뭐 제대로 스타트도 못 해보고 그만둔다는 이러한 위기의식. 그래서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시간도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바로 저희들이 초비행한 게 8월 10일이었고 그 다음에 션 로버트 비행하면서 리포트 낸 게 한 3, 4일 정도 갔고 그러고 특별 설계팀 업무 착수한 게 8월 24일입니다. 바로 창원에서. 그 사이에 시험 결과 분석 뭐 디테일하게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그 보고서에 대해서 랍한 검토와 함께 이제 특별 설계팀을 바로 구성하는 게 그게 그냥 구성하자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특별 설계팀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 거기에 어떤 사람을 매닝을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그 짜여진 안에 대해서 윗사람 또 관련 기관에 다 나름대로 큰 폼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돼야 그게 추진이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 2주 만에 그게 스타트 됐다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게 어선타한 상황이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조직하고 업무 재정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동안 체계부하고 기술부 이렇게 큰 두 개의 부에서 쭉 추진을 해왔는데 체계부 그 당시에는 체계 설계 및 종합해가지고 하나 그룹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상당 부분을 기술부에서 또 많은 포션을 했는데 이 특별 설계팀 발족과 아울러 체계부를 상당히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 설계팀 한 그룹을 새로 더 분리를 하고 체계 종합 해가지고 제가 이제 체계 종합 그러니까 이대열 박사 팀이 이제 체계 설계팀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외형을 위주로 쭉 하고 제가 주로 많이 같이 했던 거를 이제 저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계 종합 팀으로 하면서 기술부에서 이제 수행했던 것도 이제 상당 부분 좀 센트라이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맡은 그 당시의 업무는 다시 재정립하면서 맡은 업무는 이제 항공기 총조립 그 업무는 옛날부터 했던 그 업무 그대로 갖고 오고 비행 조종 장치, 그다음 유압 사출 계통, 뭐 조향 장치, 체계 전기까지도 저희들 팀에 동정함, 뭐 조종실 뭐 등등 해가지고 상당 부분 하드웨어를 체계부로 같이 갖고 와서 모든 권한과 책임, 뭐 드라이빙 포스를 이
특별 설계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험 비행 결과에 대한 어떤 상심을 할 새도 없이 바로 그렇습니다. 2주 뒤에 이제 새로운 특별 설계팀이 그 시작을 한 거 보게 되면은 상당히 더 바쁜 시간, 또 체계 종합, 맞습니다. 또 체계 새로운 설계팀을 꾸리려고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이른바 100일 작전을 위한 특별 설계팀이 꾸려졌다는 이야기를 좀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박사님, KTX-1 03호기 성능 개선을 위한 이 특별 설계팀이 다시 꾸려지게 됐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승인, 조태환 박사님이 참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실은 부담감이 이게 역사에 참 이게 죄인이 되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이거 다시 이제 살려내야 된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우리 체계종합 팀장님이죠, 이수용 팀장님하고 체계 설계 새로 맡은 이제 각 기술부에서 중요 핵심 설계자들을 기술부에서 우리 체계부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체계 설계팀 밑에 그 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각 기술부의 과제 책임자 그 핵심 설계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술부에 그분들은 이제 와서 상주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와서 저희들이 이제 과제 쭉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분들을 불러다가 그 현장에서 설계를 같이 하고 이랬습니다. 그 중요한 회의 있을 땐 또 조태환 박사님이 내려오셔서 최종 결정하시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밤에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했고, 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군에서 기본훈련기 TX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ADD에다 기술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계획서에다가 우리 그 당시에 핵심 기술 좀 부족한 거는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넣었는데 그때 완전히 다 캔슬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TX로 사업이 이제 국방부 정책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야별 그 스핀 특성이라든가 시스템 설계라든가 유압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아주 그 항공기 개발의 경력이 많은 분들을
몇 번 초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컹크웍스 팀에 같이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다 주도해서 나가지만은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이 처음 하는 거라서 이 방향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분들의 우리가 이 방향이 맞냐 이렇게 해가면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었습니다. 예. 이대월 박사께서는 이 특별 설계팀을 책임지고 또 이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설계팀이 100일 작전 자체가 또 이 국가연의 어떤 그 명운이 걸린 이런 일이기도 했긴 했지만 당연히 그 팀장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라기보다는 어쩌면 좀 피했으면 좋았을 이런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당시 어떤 심경으로 이걸 맡게 되셨습니까? 예, 뭐 방금 우리 이재명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로는 이 항공기가 너무 고칠 때가 많은데 이건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특별 설계팀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소한 또 팀이고 이거는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에 사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간입니다. 기간. 우리 다 배려해가지고 모든 행정 지원이라든지 모든 연구원이라든지 이걸 다 우리 본부장님 특별 지시로 다 해주고 사업부장님 마찬가지 해주는데 이 절대적인 기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그래서 이거 사업 기간을 연장하냐? 무에서는 사업 기간 변화 없다. 그다음에 예산 변화는 예산도 변화 없다. 그 범위 내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고민한 게 실제로 3호기가 설계, 제작, 비행시험 착수할 때까지 2년 반, 30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 3호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설계해서 제작해서 비행시험 하는데 실제로는 2년 반 걸린 게 2.5개월 만에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다음에 그 비행기 시제기가 2대가 있었는데 4호기는 이제 3호기, 4호기인데 4호기는 그 맥시멈 기간이 그 2.5년 걸린 거를 9개월, 30개월 걸린 거를 9개월 만에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축소할 수 있는 거는 기간 축소할 수 있는 거는 제작 기간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비행시험 기간을 축소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비행시험도 우리가 하는 이제 DT라고 개발자들이 하는 비행시험이 있고 OT는 또 군에서 하는 시험이 있어요. 평가하는 거. 그래서 그 OT를 갖다가 줄여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한 달밖에 익스텐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기간에. 그래서 이 문제가 저에게는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100일 동안에서도 줄여가지고 2.5개월 만에 한번 해보자. 날개를 잘라가지고 3호기 붙이는 첫 번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은 밤과 낮을 가리지 말고 현장에서 붙어서 현장에 있는 그 대우중공업의 그 엔지니어들 제작자들하고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수밖에 없다. 제일 중요한 게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 없는 벼랑 끝 전술이랄까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뼈를 묻는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특별 설계 팀장을 맡았습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03호기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좀 이야기를 좀 들었을 테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특별 설계팀의 팀장으로서 보니까 미리 어떤 일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점검을 해야 되고 어떤 이 진단과 처방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과 기간은 좀 말씀 주셨는데요. 그 밖에 또 뭐가 더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문제점은 다 파악을 했으니까요. 문제점은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무엇인가 그거를 해보니까 기간 예산은 변화가 없다고 그랬고요. 이제 시제기 2대가 있습니다. 그 3호기하고 4호기 2대가 있는데 다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1호기, 2호기 550마력짜리 좀 성격이 틀린 시제기 2대가 있었고 또 보면은 우리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
우수 연구원들을 갖다가 차출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사업부장님하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본인들은 사양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해당자들은 내가 거기 가서 왜 밤새도록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느냐. 개별적으로 또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 사명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저도 이게 막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연구원들 이걸 해서 제가 필요한 진짜 우수한 연구원들을 차출 12명을 했습니다. 그 설득하는 게 좀 힘들었지만은 그리고 외국인 전문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험이 있는 외국인 전문가. 그래서 뭐 저 기억나시는 분은 미스터 페소티나 발도타, 뭐 미스터 라데키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함께 같이 숙식을 같이 했어요. 그다음에 업체 능력이요. 그 당시 업체는 사실은 국가연에 있는 연구원보다 설계 능력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제조, 생산, 비행기 만드는 기술은 참 우수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 우수한 거는 뭐냐? 이 사람들이 그 하고자 하는 그 도전 정신 있잖아요. 정신력. 그거는 진짜 사명감은 최우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하고 같이 아주 숙식을 하면서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되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가지고 봐야 이제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단을 해보니까는 9번을 비행을 했어요. 초도 비행을. 9번 비행을 했는데 거기 나오는 문제점들이 하여간 이거는 백화점식으로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그 횡축 안정성인데 그게 안정성뿐만 아니라 종축에 있는 안정성도 나빴어요. 이건 지금 말씀을 잘 안 하셔서 그러는데 그다음에 그 실속 스핀 특성도 안 좋고 그거만 좋은 게 아니라 또 뭐 기타 그 항공기의 그 성능이라 있어요.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이 또 그것도 안 맞는 게 있고 또 세부 계통 보면은 뭐 난방 지상에서 택시는 너무 덥다고 조종사들의 그 불만이 많았고 착륙 장치가 또 속도가 일정한 속도 높은 속도에서도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안 내려가고 그래요. 이게 조종사들이 너무 보면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결함이 한 14개 정도를 쭉 기록을 해놨어요. 아 이거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 당시 분위기는 신뢰감이 떨어졌습니다. 신뢰. 예. 대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1호기, 2호기 만들어서 3, 4호기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첫 비행에서 이런 문제투성이 비행기를 나온 거에 대해서 군에서는 별로 불안하게 생각하고 진짜 얘들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속으로 막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신뢰감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처방은 신뢰 회복이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한 게 횡방향 안정성을 갖다 일단 우리가 보여줍시다. 그래서 그거 할 때 그 횡방향 안정성을 위해서 날개를 이제 그렇다고 3호기를 갖다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3호기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비행도 해야 돼요. 그래서 4호기 날개를 잘랐어요. 중간에 하는 거로. 그래가지고 3호기 동체에다 4호기를 붙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믹셔가 돼가지고 일단은 비행시험 시간을 최대한 늘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중요한 거는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 3호기 날개를 잘라가지고 붙여서 비행시험한 결과 사람들이 너무 그거를 주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4호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믿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100일 작전의 가장 큰 결실은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신뢰 회복.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제 진단을 하고 진단을 한 거는 문제점을 다 고치자 이번 기회에. 그래가지고 첫 번째 보여주는 거는 한번 신뢰 회복을 한번 보입시다. 그래가지고 횡방향 안정성만 우선 해가지고 추진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뭐 기계적인 결함이야 뭐 지금 14개가 있고 몇 개가 있던 말씀을 좀 주셨지만은 그 부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너 믿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일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된다라는 네. 것을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 박사님, 그래서 이 공군이 직접 설계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을 했다면서요? 예. 뭘 확인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공군에서는 탐색 개발할 때까지만 해도
TX로 그러니까 저속 통제기 사업을 추진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별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이 LOA라고 해서 개발 동의서를 저 공군으로부터 받아내고 체계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제 체계 개발이 그 당시에는 선행 개발, 실용 개발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시작이 되니까 공군에서도 야 이거 이제 우리가 쓸 비행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자기네들이 자체 독립 설계팀 ITRT라고 해서 인디펜던트 테크니컬 리뷰 팀 해서 공군 본부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공군 사관학교, 또 공군 군수사령부 수리창 연구소 이런데 공군의 항공기에 대한 전문가들 한 20여 명이 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이 구성해가지고 94년 12월 13일 날 최초로 이제 ITRT 회의를 참석을 했고 그 이후에도 95년 5월, 95년 8월 10일 저희 그 3호기 초도 비행 점검할 때도 이분들이 같이 와서 공군들이 직접 설계 검토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그 공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또 그분들도 계속 이제 도입하는 비행기만 그 경험을 했는데 이제 국내에서 실제 설계하는 것이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 수정해 가는 과정 이게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의 설계하는 일거수일투족 스컹크 워크팀 100일 작전하는 것도 와서 다 봤고 그러면서 95년 10월 12일 날 4차 ITRT를 공군본부 이상윤 대령 그 당시에 그 처장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 공군 총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라고요. 10월 20일 날 보고를 했는데 국가인에서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문제점, 시험비행 조종사들의 보고서 이런 거 다 인용하고 저희들이 그 설계 수정해 가는 과정 이런 걸 다 보고를 갖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했고 그 당시에 그 김홍래 참모총장님이었었는데 그 보고를 받으시고 상당히 만족해 하셔가지고 저희 사업이 계속 추진할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안 그렇더라면 거기서 그냥 다 연구개발로 끝내고 다시 TX로 사업이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그때 우리 그 특별 설계팀하고 또 우리 공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긍정적으로 저희들을 밀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03호기의 가장 핵심적인 개조 대상은 이제 날개 구조였습니다. 이제 03호기 날개에 대해서는 워낙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보겠고요. 이수영 고문님, 저희가 이제 01호기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뭐 번번이 좀 다뤘지만요. 비행기는 조종 장치나 착륙 장치 같은 이 세부 계통이 장착하는데 굉장히 좀 까다롭다는 것을 그때 이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03호기의 성능 개선이 아예 설계부터 다시 하는 수준이라고 본다면요. 분명 세부 계통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항공기 외형도 문제였지만은 사실 각 분야별 세부 계통도 탐색 개발한 과정을 거쳤지만은 또 선행 개발에서 새로 추가되는 시스템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거의 한번 결국은 원턴 돌기는 돌았지만은 여전히 각 시스템마다 문제가 많았고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비행 조종 계통 요 시스템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항공기급에서는 이 수동 조종사가 조종관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이런 시스템이다가 보니까 조종면에서 걸리는 힘을 조종사가 그걸 이겨내고 이렇게 조종을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면 조종면에 걸리는 힘이 커질 경우에는 사람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투기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유압식으로 해서 뭐 다 사람 힘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훈련기 요 속도급에서 제일 아마 힘이 많이 걸리는 요거 것보다 고다음 넘어가게 되면 전부 유압으로 다 바뀌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러한 속도까지도 이 비행조종 계통이 다 커버를 해야 되다가 보니까 최대 걸리는 힘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돌아가면서 유격이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유격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탐색 개발 때는 뭐 상당히 유격도 많이 가졌는데 선행 개발 오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엄격한 유격을 요구하다가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이 마찰력이 또 상당히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조종간에 이 마찰력이 크게 되면 이 조종하는데 상당한 장애 요소가 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까지 미니멈 맞춰야 된다는 0.5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게 되면 뭐 에어레론도 그거보다 증가되고 라다도 그렇고 전부 다 좀 많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베어링도 다시 재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비행 조종 계통인 경우에는 이 조금씩 변화되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 하다가 보니까 항상 이제 동체 형상 변경할 때마다 같이 영향을 받는 시스템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 랜딩 기어인 경우에는 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속도가 150나트까지에서는 이 마음대로 이게 열고 닫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속도가 낮게 되면 이 조종하는데 뜨자마자 바로 올리고 내려야 되는 이러한 안전성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 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속도가 150나트인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135나트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탐색 개발 때는 그 도화라는 게 없었거든요. 랜딩 기어 접히고 난 다음에는 구멍이 그냥 뻥 뚫혀 있는 상태였는데 선행 개발로 오면서 이제 랜딩 기어가 닫히게 되면은 도화가 다 닫혀가지고 저항을 없애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제 그 도화 자체도 인보드 도화하고 아웃보드 도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인보드 도화는 이제 열렸다가 그다음 아웃보드 도화는 이 랜딩 기어에 바퀴 다리에 닫혀 있는데 그 구조물 자체도 상당히 꿀렁거려가지고 열고 닫는데도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면 150나트까지 맞추기 위해서 랜딩 기어에다가 플랩 도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어를 추가적으로 픽스된 이제 플레이트에다가 평판에다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고안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이 랜딩 기어가 딱 내려왔을 경우는 이게 상당히 꺾어지면서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게 되면은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좀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랩 도어라고 저희들은 불렀는데 그걸 해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뭐 이 세부 계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국은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받는가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개발한 물건인 경우에는 금방 그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체인지가 되지만은 랜딩 기어라든지 그다음 유압이라든지 이 랜딩 기어가 이 올라가는 힘이 유압에서 나오거든요. 유압도 해외에서 이제 개발을 시켰다가 보니까 벌써 선행 개발하면서 돈도 다 써버린 상태고, 그다음 그 금방 또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해외 업체에서 그 단기간 내에 그렇게 공급이 안 되는 이러한 기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실용 때 다시 좀 문제 롱 리드 장기간 걸리는 거는 실용 때로 넘기고 어쨌든 선행 개발 때 모든 문제되는 거는 다 수정을 하자는 이러한 개념으로 쭉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냉난방 계통도 방열 최소화를 위해서 F16에 쓰고 있는 도관 이런 방식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조향 장치도 이제 이 내릴 때 라다하고 연동돼 가지고 이게 내림과 동시에 자꾸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이러한 위험성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분리 장치, 라다하고 조향 장치를 분리하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뭐 조종실 배열 위치도 다시 재설계하고 하여튼 세부 계통도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세부 개통에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또 비행기가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부품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035기를 제작하는데 새로운 정말 제작 수준으로 대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됐었을 텐데요. 이 복잡한 내부 장비야 뭐 이렇게 부품들 이런 것들도 고생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조금 전에도 뭐 세부 개통 쪽 이야기가 연속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항공기 저희들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항공기 외형이거든요. 세부 개통은 이제 외형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다가 갖다 맞추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상으로 뭐 더 구체적으로 좀 언급이 될 거로 보이긴 한데 상당히 큰 임팩트가 온 게 동체 길이를 어떤 형태로든 좀 줄여야 되겠다. 원래 탐색 개발 때 비해 가지고 접대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 개발 오면서 한 30cm 동체 길이를 늘렸거든요. 엔진 길이도 한 20cm 증가가 됐고, 그다음 공기 조화 장치가 탐색 개발 때 없던 게 선행 개발 때 들어오면서 그 시스템도 상당히 보륨을 차지하다가 보니까 한 30cm 늘린 거를 원상복귀시키는 이런 결국은 스핀 특성, 제일 문제됐던 스핀 특성이라는 게 이 멀리에 이 무게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 이너시어가 커가지고 이 스핀 들어갈 때도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다음 회복할 때도 상당히 이게 이너시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동체 줄이게 되면 그런 효과를 상당히 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동체 줄이게 되면 전체 시스템이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스템 변경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열을 하면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무게 중심, 항공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게 중심이다 보니까 무게 중심에 맞도록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제 동체도 줄이고 무게 중심도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엔진을 뭐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종실 전후방 미니멈 리콰이먼트가 있거든요, 설계. 그 다음에 각자 이제 요구되는 뭐 길이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마침 공기 조화 장치가 전방에 있었는데 그 전방에 있은 것도 엔진에서 브리드 에어를 뽑아가지고 이제 냉방 그 매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가지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 조화 장치를 전방에다가 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공간이 안 되다가 보니까 그걸 뒤쪽으로 옮기는 이러한 대대적인, 그러니까 공기 조화 장치 그 담당한 엔지니어는 사색이 되죠. 앞에 있던 걸 뒤쪽으로, 사실 여러 가지 그 동체 줄이는 게 20cm에서부터 35cm까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쭉 이대일 박사가 검토를 했는데 그 안이 어느 게 채택이 됨에 따라서 냉방 장치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로 갈 수 있는데 결국은 뭐 뒤로 가는 거로 결정이 돼가지고 상당히 그 엔지니어가 곤욕을, 많은 부담을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무기 체계는 첫 개발이 가장 어렵습니다. 경험과 기술도 부족하지만 가장 부족한 것은 신뢰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신뢰보다 실패할 것이라는 의심이 많았던 상황에서 사업 자체가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KT1 약속한 100일 안에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쇠는 두드릴수록 더욱 강해진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한 최초의 국산 공군 항공기 개발. 그러나 우리의 날개로 우리의 하늘을 날기까지 극복해야 할 담금질은 상상 이상이었다.
세 번째 시제기의 안정성 문제로 추락 위기에 직면한 KT-1 개발 사업. 모두의 질타와 의심 속에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 개발팀은 100일 특별작전에 돌입하는데 과연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국산 공군 항공기 개발의 꿈을 이어갈 수 있을까?